여행은 항상 설레입니다. Right, audio time hack, VG09, the 1st of May 2020, Mackay and Sturco. 전 특히 비행기가 달려 활주로를 이륙하는 이 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하게도 이 로켓 비행기의 진짜 활주로는 하늘입니다. 3, 2, 1, release, release, release. Fire, fire.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또 한 번의 이륙. Fire, fire. 여기까지 안내해준 모비행기는 돌아가고 로켓 비행기는 화려한 불꽃이 되어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도약이 끝나면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중력마저 잊은 아름다운 모습. 영원과 같은 순간이 끝나면 Hey, welcome to Space Scotland. Congrats. Welcome to the club, astronaut. I like this club. 지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함께 지상으로 유유히 활공하게 됩니다. Rolling to the right. Complete. 하늘 활주로에서 발사되는 우주로켓 비행선.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버진 갤럭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비행기를 통한 공중 로켓 발사일 것입니다. 왜 버진 갤럭틱은 일반적인 지상 로켓 발사가 아닌 공중 로켓 발사를 선택한 것일까요? 그 답은 이제는 거의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로켓 발사의 대표가 된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펠컨 9에서 실제 우주로 보내게 되는 부분은 꼭대기의 조그마한 탑재물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랫부분에 커다란 1단계 추진체와 그 위의 2단계 추진체를 활용합니다. 이 조그마한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대기 밀도를 뚫고 지구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펠컨 9의 경우 한 번 쓰고 버려지던 1단계 추진체를 해소해서 로켓 발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성으로 보내기 위해 개발 중인 스타쉽의 경우도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 1, 0. We have liftoff. 스타쉽의 경우 로켓 전체를 해소해서 효율성이 더 높아졌지만 역시 엄청난 양의 연료를 필요로 하며 많은 사람을 수용해야 되기에 그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버진 갤럭틱의 로켓은 어떤가요? 이 비행기 모양의 로켓은 15km 상공에서 발사되기에 대기의 밀도가 지상보다 낮고 지구 중력 탈출에 필요한 추진력 또한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당연히 두 비행기 모두 해수되기에 로켓 발사 비용도 연료비와 두 비행기 유지 보수비로 아주 저렴해집니다. 버진 갤럭틱의 두 번째 특징은 페더 시스템입니다. 비행기 양옆에 아름다운 깃털 모양의 날개, 페더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페더는 일반적인 비행기 날개와 달리 위아래로 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페더의 각도는 평상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켓 비행기인 유너티가 분리되어 로켓 엔진을 사용한 뒤 속도가 충분히 느려지면 고정되어 있던 페더의 잠금을 해제하게 됩니다. 고도가 충분히 올라간 뒤 조종사는 페더를 당기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페더는 제자리에 있지만 캐빈의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조종석에서 밖을 바라보면 수평선의 각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더를 통해 고도를 올린 뒤 비행기는 우주에서 36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360도 회전이 페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계산을 해서 페더를 조정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페더는 배드민턴의 셔틀콕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공기 역학이 페더의 움직임을 조절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죠. 정말 멋진 시스템이긴 한데 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페더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구로 귀환할 때 기존의 캡슐 형태와 활공 형태 우주선의 장점을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활공 형태의 대표는 지금은 사라진 나사의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날개를 이용하여 비행기처럼 땅에 착륙하는 우아한 방법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주선이 캡슐 형태로 그냥 쭉 떨어지며 낙하산을 통해 귀환하는 방법입니다. 날개를 이용하여 활공하는 우주선은 비행기처럼 아주 부드러운 착륙으로 귀환합니다. 적당한 각도로 천천히 활공하기에 우주선 안 조종사들도 큰 흔들림을 겪지 않고 G-force 또한 높지 않아 편안하게 귀환할 수 있죠. 또한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도착지에 아주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주선의 경우 캡슐 형태를 사용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로 재진입할 때 특정한 각도로만 재진입해야 되는 비행기형 우주선과 달리 캡슐 형태의 우주선은 훨씬 더 다양한 각도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진입 시 발생하는 대기 마찰열도 우주선 밑바닥에 골고루 분포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셔틀의 경우 특정 부분이 엄청나게 가열되는 문제가 있는데 캡슐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캡슐은 셔틀과 달리 귀환 시 지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에 낙하산이 필수입니다. 그로 인해 활공하는 비행기형 우주선과는 달리 도착 지점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활공형과 캡슐형 우주선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버진 갤럭틱은 페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둘의 장점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더 시스템을 통해 지구에 재진입할 때는 날개를 접어서 캡슐처럼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드민턴의 셔틀콕처럼 자연스러운 공기 역학을 통해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며 재진입 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아랫면에 균등히 분포시킵니다. 이후 충분히 속도가 줄어들고 대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날개를 다시 내려서 비행기처럼 우아하게 정확한 지점으로 착륙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앞서 살펴본 공중 발사로 인한 비용 절감, 패더 시스템을 통한 캡슐 형태와 활공형 우주선 장점의 결합,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발사가 무작정 연기되는 지상 로켓과 달리 오비행기를 통해 날씨가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주공항이 아닌 일반 공항에서도 로켓 발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은 아직 개발 중인 우주선입니다. 공중 발사 및 페더링의 효율이 아무리 좋더라도 완성 단계가 아니기에 섣불리 경제적 효용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단점과 함께 두 번째 단점이 합쳐지면 꽤나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두 번째 단점은 버진 갤럭틱 테스트 비행에는 항상 사람이 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펠컨이 지금의 성공률을 보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아실 겁니다. 펠컨은 실패를 해도 이를 통해 각 파트의 한계치를 알아내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지만 유인 발사만이 가능한 버진 갤럭틱의 경우 실패는 사람의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패가 2014년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장점으로 설명드렸던 패더 시스템도 아직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게 아니기에 테스트 도중 파일럿이 패더링을 너무 일찍 시작하여서 로켓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하게 됩니다. 다행히 2명의 파일럿 중 1명은 기적적으로 추락 중 낙하산을 가동하여 구조되었지만 다른 파일럿 1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폭파를 통해 기술을 완성시킨 펠컨과 달리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고로 유인 테스트를 진행해야 되는 버진 갤럭틱은 상당히 오랜 시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그리고 상용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따라다닐 문제입니다. 비록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기존의 지상 로켓 발사와 개를 달리하는 공중 로켓 발사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버진 갤럭틱,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기술을 완성시켜 앞으로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